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 축소 속에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4조 달러를 올해 안에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역삼역 제네레바 스페이스에서 34번째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진행합니다. 당신의 주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연준이라는 주제로 한강뷰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팀에 합류한 윤현상 대리가 연준에 대한 이야기 알기 쉽고 재미있게 오늘 풀어드릴 거고요. 이어서 토크 콘서트에서는 최하원 실장과 저와 함께 또 잔소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은 현장으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좀 조용한 편인데요. 일단 목요일 펭수의 학교 가자 고등학교 편 미공개 두 번째 영상이 전해지고요. 이제 펭수 시리즈는 7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어제 오후 12시 정오에는 트렌드 코드에서 앱테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오전 11시에는 KP에서 박명석 앵커가 주목받는 방산기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쇼츠 또 화려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스튜디오 키움에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 연임금 IRP에 대한 얘기 전해드릴 건데요. 이와 함께 오늘 저녁 6시에는 채널K 트렌드 코드 쇼츠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적립금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52% 상승했고요. S&P 500 0.52%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일한 수치로 마감을 했네요.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이 0.02% 강보한 마감한 가운데 오늘 변동폭은 1%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1.08%, S&P 500이 0.9%, 다우가 1.06%의 변동폭 나타냈고 러셀 2000의 변동폭은 1.36% 기록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세로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종목별로 차별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월 말을 맞아서 리밸런싱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옵션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0.06% 강보합 마감 5일째 상승했고 변동폭은 1.82%로 나타났습니다. 다우가 이틀째 상승했고요. S&P 500은 역시 이틀째 상승했고 러셀 2000도 이틀 연속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5일째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면서 신고가 경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반락했는데요. 결국 반등하면서 재상승 마감을 했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어저께라고 해야 되겠죠.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합의 틀 이걸 유지하고 조만간 사인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전 지수선물부터 이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날 그리고 또 백악관이 어저께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조금은 시장에는 낙관적으로 작용을 했죠. 이와 함께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는 9월 1일 노동절까지 무역협정을 완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는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트럼프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또 나왔고요. 이에 발전 관련, 원자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또 크게 움직였죠.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중에는 PCE 물가지수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수치일 텐데요. 오늘 강연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릴 테고요. 올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 개인 지출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 전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면서 예상치 전월치에 부합했고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증가로 예상치 전월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만 일단 물가에 대한 영향, 관세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아직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상승 출발하게 된 것이고요.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0.7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숫자가 개선되고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를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정오 이후부터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협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캐나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서 기술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고 보복 관세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와 함께도 베센트 재무장관은 301조 무역 법률 301조를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CNBC와의 인터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협상을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를 대신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했고요. 결국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유가금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에 95,000달러 선까지 급락했던 양상에서는 한 11만 달러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많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다우 6개, 나스닥 100이 38개, S&P 500 160개가 하락했고 그 외 종목은 모두 상승했죠. 섹터의 경우는 9개가 상승했습니다. 경기 소비재 1.7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55%, 산업재가 1%대 상승했고요. 에너지가 0.5%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 헬스케어가 0.17% 약보합세로 마감했죠. 자, 그리고 빅7 동향 살펴보죠.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선트 7 인덱스는 전일 대비 1.04% 상승한 349.72를 기록했습니다. 어느덧 350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7개 종목 중에 5개가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알파벳이 3% 가까이 급등했고요. 아마존 역시 3%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1.76%, 메타플랫폼스가 1%대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0.04%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0.3%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0.6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하루 만에 반등한 가운데 테슬라는 4일째 하락했는데요. 월요일 급등 이후에 계속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5일째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5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주요 뉴스 좀 전해드리면 포인트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올해 안에 4조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댄 아이브즈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내년 중반까지인가요? 시가총액 5조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18개월 안에 5조 달러의 시가총액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기반은 역시 AI가 되겠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독일이 중국 딥시크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 이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애플과 구글에 해당 앱의 차단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함께 차세대 AI 칩 양산을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캐나다 AI 스타트업인 센트ML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아마존은 JP모건이 전자상거래 사업이 충분한 성장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240를 유지했습니다. 알파벳은 시티즌스가 AI 기술 확산했다는 수혜를 평가하면서 비중 확대와 $220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파이퍼 샌들러가 스케일 AI 인수에 대한 그 내용이 AI에 대한 시장 기회에 대한 확신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탑픽으로 선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600대에서 $800대로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테슬라는 유럽에서 FSD 출시 승인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샤오미가 고급형 SUV YU7을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6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애플도 오늘 3조 달러대 회복했습니다. 아마존이 2조 3,70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1,570억 달러 기록한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1조 8,440억 달러, 브로드컴이 1조 2,66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S&P 500 히트를 살펴보죠.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붉은 빛을 아주 강하게 띈 종목들이 몇몇 보이죠. 일단 센터라인의 헬스케어 섹터의 일라이릴리와 에브비가 2.5%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반면에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는 거의 3% 가까이 상승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건강보험 업체들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산업재에서는 방산업체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매우 좋았네요. 자,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펠런티어의 급락이겠죠. 9%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가 15.19% 폭등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낙폭이 그동안 컸었죠. $200 돌파한 것이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죠.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좀 살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2분기 실적에서 좀 마련된다면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실적 발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나이키는 이제 8월, 9월 정도 돼서 다시 실적을 아니죠, 이제 9월 달에 실적을 공개하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항공방산업체인 보잉도 5.91% 크게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나이키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실적은 일단 매출이 12% 감소했고 EPS는 86% 급감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1분기, 다음 분기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 중반대 감소로 전망되면서 실적 분진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오늘 실적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요. HSBC가 3년 만에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한 것도 강세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미중 무역 협상 소식과 함께 레드본 애틀랜틱이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 목표 주가를 $199에서 $275로 각각 상향한 보잉이 5.92% 상승했고요. 동종업체인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4.5% 상승했죠. 그리고 전일 가이던스 하향과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하향 속에 10%가량 하락한 가운데
이날 데이터 센터형 행정명령 추진 소식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에퀴닉스가 5.3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중국 및 유럽과의 무역협상 진척, 여기에 견조한 소비 심리가 이어지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4.6% 상승 마감했네요.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오늘 9.37% 크게 하락했는데요.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우려 속에 월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업체 코인베이스 글로벌 역시 최근에 급등세로 인해서 차익 매물 또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향이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5.82% 하락했고요. 태양광 인버터 업체 엔페이즈 에너지 역시 이번 주 들어서 상원의 감세 법안 내에 이제 세액공제 그 혜택 폐지를 다시 유지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한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4.9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금광업체인 뉴먼트 금값 하락에 4.12% 동반 하락했고요. 화학암제업체 인사이트 이번 주 들어서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시장에서의 움직임 때문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3.4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기업 소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어저께 전해드렸던 포니 AI 중국 자율주행 기술 업체죠. 어저께 우버가 동사의 미국 사업 부문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12% 가까이 급등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6.31% 하락했고요. 오늘 엔비디아의 아이자 로봇 플랫폼을 활용해서 동쪽이고 실질적인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산업용 자율주행 차량 기술 업체 싱인이 2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벤트와 이슈가 없었지만 동종업체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빌아이 글로벌 0.54% 약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이키가 15%대 폭등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들이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스포츠용품 소매유통 업체 딕스 스포팅 굿즈가 3.54% 상승했습니다. 나이키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DA 데이비슨이 나이키의 실적에 따른 수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이와 함께 딕스 스포팅 굿즈가 인수 확정한 풋라커 0.66% 상승했고요. 스포츠웨어 업체인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1.49%, 언더아머가 2.33%, 에이머 스포츠가 3.99%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스포츠웨어 또 신발업체 관련 기업들 주가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상향 속에 넷플릭스가 1.26% 상승, 오늘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와 함께 CFRA 리서치가 투자의견 강력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주가를 1,400달러에서 1,48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모닝스타도 투자 의견은 유지하고요. 목표주가를 720달러에서 7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에버코어 ASI가 밸류에이션 매력과 위험 대비 보상 비율 개선을 들어 투자의견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한 트레이드 데스크가 1.93% 상승했고요. HSBC가 오늘 2027년까지 순이익 2배를 기대하면서 투자의견을 보유해서 매수, 목표주가를 80달러에서 99달러로 상향 조정한 ST로도 1.34%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J가 1.77% 상승했고요. 이번 주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4.92% 상승했네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주택건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XHB가 0.88%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철강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LX가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숙분의 뉴욕 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다른 시청자분들은 내일 아침 7시 30분 뉴욕 증시 주간 복귀, 주간 리뷰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